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88회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8회 폴더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실행하고요. 예, 하고 수험 번호는 2, 1, 1, 7개 2, 1,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름 본인 이름 입력하시고요. 설치하면 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88에 맞고요. 문제 유형은 A형이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5237 A형 5237 엔터 하면 시작이 되죠. 실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 관리죠. 1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관련된 거 모두 수정하면 되는데요. 수도강렬비 815번이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 판관비에 해당이 되죠. 판관비니까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 그렇다면 전기분 원가계산서는 원가백세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이행업적분계산서 그 다음에 2월 이익경은 바뀌니까 전기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까지 3개를 수정하면 됩니다. 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수도광열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틀린 금액 560만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걸 650만원으로 고쳐라. 오케이. 650만원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겠죠. 650만원으로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23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전기분 이행업적분계산서에서 확인해 줘야 되겠죠. 당기순이익 236000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24500이니까 수정하면 여기 미처분 이행업도 수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손으로 수정하지 말고 불러오기를 수정하면 되겠죠. 불러오기 클릭 예 하면 바뀌죠. 236000 바뀌었고 미처분 이익영업이 47335000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영업으로 클릭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영업 4823000이 아니고 여기 4733500으로 4733500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 없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잘 됐네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주 아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죠. 거래처 번호 코드 번호 50001 여기 50001 주 한진 캐피탈 주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 한진 캐피탈 엔터하고 유형은 동시 맞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여기 있죠. 121 81 2407 오케이. 대표자 성명 김용수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있는 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없는 거는 뭐 입력할 수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0002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50002 주 성우중기 역시 유형은 동시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31 81 25243 잘못 입력되었습니까?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13181 13181 25245 잘못 입력한 거 맞네요. 그렇다면 아니오를 누르고 새로 입력해야 되겠죠. 보시죠. 13181 2524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때 번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 이판술 다 입력하고 나서는 반드시 오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계정가옥 및 주거등록 메뉴에서 511 복리후생비 계정의 대체전표 적용 3번에 뭐 이런 거를 적어라. 오케이 적어주면 됩니다. 계정가옥 및 주거등록 클릭해가지고 번호 521번이 나와 있으니까 쉽습니다. 511로 입력하면 바로 맨 밑에 이렇게 찾아주죠. 여기서 대체조교 3번 대체조교 3 여기가 3번이 없네요. 3번 엔터하고 그냥 단순히 타이핑하면 됩니다. 공장 직원 일본 내염 예방 접종비 공장 직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 엔터하고 반드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일반주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죠. 일반주표 입력 클릭해서 열고 7월 25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놓고요. 문제 보죠.
1번 7월 25일치 일기 확정신고 부가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 35만 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다.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세 관련 분기를 확인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이 말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제가 미지급 세금이 또는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된 금액, 부가세가 얼마나 내야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6월 30일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6월 30일. 들어가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이런 분기를 찾는 거예요. 부가세를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미지급 세금이 3,500만 원이다. 아, 그러면 3,500만 원 기록해 놓고 3,50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입력해야지. 지금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를 카드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7월 25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500만 원 기억하고요. 7월 25일.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있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 써주는 거죠. 미지급 세금 3,500만 원 이렇게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요. 또 차변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 35만 원을 포함해서 납부했다. 그럼 35만 원 수수료 비용 써주는 거죠. 수수료 비용 판관비니까 800번대 831번 금액이 35만 원. 이제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BC카드 36350000 오케이 넘어갑니다. 8월 20일이네요.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외액을 초과한 상태다. 그렇다면 벌써 당좌 차월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일 오늘입니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 주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구입 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기계장치 구입이니까 이건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닙니다. 외상으로 구입할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금을 써서 부채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써줘야 되고요. 대변에는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그렇죠. 토지 상사 금액은 1,8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요 은행이죠. 은행 기업은행 1,8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역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지 말지 애매한 상태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입력해라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 공정가액이 4천만 원. 그러면 자산 수정이익. 차변에는 토지, 대변에는 자산 수정이익이죠.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고요. 공정가액으로 들어옵니다. 공정가액 4천만 원. 대변에는 자산 수정이익. 공짜로 받았을 때는 자산 수정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0월 12일 주봉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을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는 거죠.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처리하라고 해요. 대손 충당금 보죠.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재무지 상대표에서 검색해도 되고 합계장치산표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나오니까 편하신 거 들어가서 검색하시고요. 보니까 10월 12일이다. 그러면 10월 달 거를 검색해 보죠. 미수금에 대한 거죠. 미수금이 대손 충당금이 80만 원 있네요. 8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줄 수 있고 나머지 금액 200만 원 빼기 8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은 대손 상환비인데 이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매출 채권에 대한 게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 상환비를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 상환비.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80만 원. 또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환비 120만 원. 대변에는 미수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10월 10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미수금에 대한 거, 여기 있죠. 대손 충당금 121번. 금액 80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또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업비, 120만 원. 대변에 드디어 미수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봄꽃 상상.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3일로 가겠습니다. 5번 11월 3일. 주울진의 단기 대여 6개월 단기 대여금이죠. 대여하면서 타인 발행 수표 100만 원을 지급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단기 대여금. 간단하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번 출금 해가지고 단기 대여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거래처 울진 금액은 100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11월 10일입니다. 6번 11월 10일 회사 판매직 세건이 퇴직했으며 동퇴직금은 직원 퇴직금 8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그렇다면 확정급여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급하고 이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적립할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형태로 적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할 때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800만 원, 차변에는 퇴직급여를 적는 거죠.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판매직 화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퇴직급여고요. 금액은 800만 원.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금 운용자산. 저 위에서 두 번째 있죠. 잘 안 볼 때는 그냥 위에다가 그냥 풀네임으로 타이핑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면 나오죠. 자산 대변에 8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면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로 나오는 게 적립할 때 문제가 주로 나오고 여기서 지급할 때 문제는 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변에 퇴직금 운용자산,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적어도 되고 또 그 문제에서는 복수 정답으로 지금 인정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를 적립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있죠. 이걸 입력하고 대변의 퇴직금 운용자산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이 없고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미적금으로 입력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안 풀어도 난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정식적인 분계는 이렇다는 거. 정식적인 분계는 차변의 퇴직금 운용자산, 퇴직금 충당부채, 대변에는 퇴직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계하기 싫으면 또 차변에 다르게 분개하면 퇴직급여 800건대로 입력하고요. 800만 원. 대변에는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좀 어렵죠.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계신 과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 두 줄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의 퇴직금 운용자산으로 분개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꼭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매일 매출점표 입력 보겠습니다. 매일 매출점표 입력 9월 1일입니다. 주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 공급가액 5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 한 개안수를 구입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마포의 약소금을 배수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소금 바드럼이죠. 바드럼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9월 2일부터로 들어가서 분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매입이고 세안기한수 구입받았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공급가액은 500개 국개당 5만 원이니까 500개 곱하기 5만 원, 500개 곱하기 5만 원 하면 2,500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은 2,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는 제주. 전자세연기관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이고 원재료 맞고 대변에는 지급엄, 바드럼을 지급한 거죠. 바드럼 10입니다. 바드럼이고 주 제주께 아니고 여기서는 주 마포의 약 바드럼이죠. 주 마포로 바꿔줍니다. 마포 금액은 1,0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매상매입금이죠. 대변 매상매입금 251번 1,7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사용기관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사용기관 발급 일반적인 발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에서 전자사용기관 발급한 거니까 매출 과세 11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대금 880만 원 부가세 포함. 보통예금 수치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880만 원. 통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 누계액은 9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 원, 차변에 감가상 누계액 900만 원 써주는 거죠.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 분계를 매매출 전표에 진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매출이니까 111번으로 입력하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부가세 80만 원. 거래처는 민영기업. 전자세금계단서 발급했죠. 전자세금계단 발급하였다. 그럼 1번 넣어주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3번 혼합.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80만 원 잘 맞춰놨고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이거는 기계장치가 나간 겁니다. 그 대변에 기계장치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고요. 취득원가 2천만 원을 써주는 거죠. 2천만 원. 그래서 여기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기계장치에 대한 게 여기 있네요. 207번. 감가 누계액이 9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수취한 금액이 880만 원 보통예금 수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88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을 다 했죠. 이제서야 이제 차변 대변 비교해가지고 저번 이익인지 저번 손실인지 파악할 때가 됐죠. 보니까 차변 합계가 1,780만 원, 대변 합계는 2,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300만 원은 차변에 써줘야 됩니다. 차변 금액이 적으니까 차변에 써야 되는 거죠. 차변에 쓰면 손실인가요? 이익인가요? 차변은 비용이죠. 손실이 비용 일종이니까 저번 손실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에서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10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0월 31일 제조부서에서 10월 30일 일단 열어놓고요.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 프라일 전자에서부터 구입하고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비품입니다. 구입하였고 매입이죠. 대금 217만 8천 원 부가세 포함을 BC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 매입하는데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500번대 500번대가 아니고 매입에서 카드 과세 57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유형 57번. 공급가액은 카드니까 카드 연금 영수증 건별 이런 걸 때는 합계 금액을 적으면 알아서 분리해 주죠. 2178000 하면 알아서 분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 줬죠. 공급처명은 프라일전자. 신용카드사는 BC카드죠. BC카드. 그다음에 분계는 카드니까 카드 4번 하면 이렇게 차변 미적금 BC카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죠.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비품 오케이. 이러면 다 됐네요. 비품.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11월 10일 동해상사의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일반적인 판매고 전자생계 발급했으니까 판매에서 매출에서 일반적인 거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하면 될 거고요. 대금은
8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 선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금 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일 거고,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공급가액이 1,500만 원, 세액이 150만 원, 합해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 1,650만 원인 거죠.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현금으로 전부 다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고, 8월 1일 날 계약금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문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수금 받은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8월 1일로 가서 선수금 얼마를 받았는지 조회를 해야 됩니다. 보죠. 8월 1일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일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일. 이 선수금이 있네요. 동해상사에서 받은 선수금 100만 원. 100만 원이 선수금이구나. 이거 적어 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 놓고 이게 선수금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죠. 매매출 전표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매출 전표 10월 10일에서 1일 유형이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거래처는 동해상사, 도태가 동해상사. 전자세연계안서 발급했고요. 1번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는 선수금 있었죠. 선수금 100만 원. 바로 엔터를 넘어가 버리죠. 엔터로 넘어갔다 해도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100만 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1,5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연말 선물용으로 우리 회사죠. 당사 제품인 VIP 세트, 선물 세트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인 이거를 매출 거래처인 주우진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고, 부가세는 시가로 가져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공급 가격을 입력할 때는 시가로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선물 줄 때 무슨 증빙을 받지는 못하죠. 카드 결제할 것도 아니고 영수증 끊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에서 건별 1, 4번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시가로 적습니다. 88,000원 하면 자동으로 분리해 주죠. 건별,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럴 때는 이럴 때는 합계금액 적으면 분리해 주죠. 코드 거래처 주우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진 입력합니다. 우진.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없으면 입력 안 하는 거고, 거래처가 있으면 입력하는 겁니다. 분계. 이거는 현금도 아니고 또는 외상도 아니니까 혼합으로 적어야 되겠죠.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 돼 있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에는 그냥 제품이 나가는 겁니다. 제품. 매출하는 게 아니죠. 제품 자체가 나가는 거고, 이건 조교에다가 타 계정 대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타 계정 대체 아시죠?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럼 타 계정 대체 F2 누르면 종료가 나옵니다. 조교 종료가 나오죠. 8번 타 계정 대체 손익계산 과정 클릭하고, 이 금액은 8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인 거죠. 원가가 나가는 겁니다. 5만 원. 제품 원가 그대로 대변에 나가는 거니까 5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차변에는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 연말 선물용으로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판매회 관리비로 입력합니다. 합계금액 58,000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돼요. 한 1년에 12번 시험침 한 2번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데 안 본 경우에는 이게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들 틀리십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2월 10일.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세연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세연계산서고요. 보겠습니다. 수입하는 거니까 일단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세연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일반적인 과세 매입 51번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을 보니까 공급가액이 47만원, 세액 47,000원 합해가지고 합계금액은 51만 7천원인데 전부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51번 유형으로 입력하고요. 공급가액은 51만 1,000원. 1만 7,000원. 죄송합니다. 51만 7,000원. 부가세 5만 1,000. 이거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공급가에 맞춰줘야 됩니다. 합계 금액이 아니고 47만 원이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47만 원. 부가세 47,000원. 코드 거래처는 에이스 국제운송, 에이스 국제운송. 오케이. 전자제한계약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거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하면 되는 거죠. 원재료가 아니라 미착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재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한 통관 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해서 원재료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착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미착품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래서 원재료 쓰시는 게 편하죠.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 문제죠.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납부한 것이다. 부가세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전표고 10월 25일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세금과 원가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취득세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자산의 원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로 적어줘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거래처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지우고 싶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데 굳이 지울 필요는 없겠죠. 놔둬도 되고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11월 1일로 가겠습니다. 11월 1일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은 사항기간 2021년 9월 30일이다. 사항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니까 지금 11월 2일에서 보면 단기 대여금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11월 2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반전표 11월 2일. 11월 2일. 이때 11월 2일 날 뭐 돈을 빌려줬나 봐요. 박성실 씨한테. 보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문제는 2019년에 기출된 문제예요. 2019년이니까 2019년 입장으로 보면 2021년은 굉장히 좀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면 1년 넘어가죠.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는 거죠.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장기 대여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결산정리니까 12월 31일. 1번 외상 매입금 중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 상사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240만 원. 2,000달러. 이게 계상되어 있다.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80원입니다. 2,000달러인데 달러당 1,180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달러 곱하기 1,180원 하면 236만 원이 나와요. 236만 원. 지금 외상 매입금이 240만 원인데 환율 변동 때문에 236만 원으로 감소했죠. 떨어졌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떨어졌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얼마? 4만 원만큼. 4만 원만큼 갚아야 될 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익이다. 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감소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4만 원. 그렇지 입력해주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을 써주면 되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만리상사 4만 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화살표 4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렇다면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서 간단히 입력하면 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대손이니까 대손상각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1% 맞춰주면 되죠. 1%고 대손율 1% 맞춰져 있고 외상매출금 잔액 2억 7,726만 원 곱하기 1% 빼기 잔액 70만 원 하면 207만 2,6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역시 계산기 두드려서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 잔액 4,775만원 곱하기 1% 빼기 대주중단금 잔액 15만원 하면 32만 7,500원 나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결산 반영 클릭하면 쭉 내려보면 대손상각에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거 보고 하고 전표 추가 클릭해서 바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3번을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있어요. 감가상각비도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탭이 있죠. 클릭해서 보면 이게 없을 경우도 있어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입력이 안 되니까 이게 숫자가 나와 있으면 결산 반영 눌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취소하고 여기 해당 난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장기획 감가상, 공장이니까 이거는 제조경비에 해당하죠. 제조경비 쪽에 제품 매출원가가 제조경비니까 여기 쪽에서 감가상을 찾아가가지고 공장 기계장치 여기다가 920만 원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판매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판매와 관리비에서 아래쪽 감가상각 여기서 트럭이니까 차량 공방비입니다. 차량 공방비 여기서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전표 11월 31일자로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일반 전표 11월 31일 입력해도 됩니다. 어쨌든 열었으니까 결산자로 입력하면 열었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나갈 때는 무조건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 합계장액수산표에서 12월 31일로 검색해가지고 외상매출금 1% 보니까 외상매출금 2억 7,726만 원인데 대손중단금 1% 맞죠. 그 다음에 바드럼 4,775만 원 1% 477550 1% 맞죠. 오케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공장기기장치 감가상각비 제품트럭 감가상각비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보면 대손중단금 이렇게 설정했고요.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감가상각비 또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거나 잘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확인차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조회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일단 다른 저식은 다 꺼두고요.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서 수취 금액 찾아보죠. 계산서 수취하는 금액,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말은 면세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출장을 들어가 보면 이게 매입과 관련해서 종류별로 거래 정빙 종류별로 다 나와요.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입 관련해서 3번 매입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계산서니까 면세로 들어갑니다. 면세 52번 면세 과세, 영세, 면세 53번이죠.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 클릭하면 나옵니다. 면세 전문 노수구입비 80만 원이 나오죠. 8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번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얼마인가? 현금으로 지급됐는지 다른 걸로 지급됐는지 찾을 때는 월계표로 들어가면 되겠죠. 월계표. 그래서 월계표 클릭해가지고 6월 중 6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판매 여기 있고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여기 있죠. 현금으로 지급된 거 21만 1,000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액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세액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죠. 부가가치 클릭해가지고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해서 1월부터 3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보면 세관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매입한 거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매입한 거는 여기 고정자산 매입해가지고 200만 기록돼 있는데 매각한 거에는 과세 표준이에요. 이쪽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를 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과세 표준 명세, 과표 명세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 F4 과표 명세 클릭하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매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고정자산 매각이 따로 있죠. 고정자산 매각액 1,200만 원. 여기까지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쉽습니다. 근데 안 해보면 또 어렵죠.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인데 세원계산서 발행한 부가세인데 잘 모르겠다. 더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과표 명세까지 과세 표준 명세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1,20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다 했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이론 문제 풀자마자 이렇게 이론 문제 답안은 클릭해서 작성해 주고요. 금방 우리가 조회한 거 1번 문제 1번 답안에 계산서 수취한 금액 우리 봤었죠. 80만 원. 2번 답은 22만 1,000원. 22만 1,000원. 잘못 들어갔네요. 22만 1,000원. 3번 금액 1,200만 원. 오케이. 그래서 닫기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 금방 했죠. 닫기 클릭 확인.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하고 또 확인. USB 제출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